우리는 걷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어디를 걷느냐에 따라 뇌가 깨어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깊이 걷는다는 것은 결국 주의를 기울여 걷는 일.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두는 순간 그 길은 어느새 우리를 치유의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저는 동네 뒷산을 자주 찾곤 하는데요. 작은 산이지만 계절마다 달라지는 표정이 있고 하루도 같은 모습이 없어서 걸을 맛도 나고 걷고 오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자주 걷고 계신가요? 걷는다는 행위는 같지만 숲속을 걸을 때와 공원을 걸을 때,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을 때와 러닝머신 위를 걸을 때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경관을 바라보는지, 어떤 공간을 걷는지에 따라 마음과 몸이 받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걷는 존재를 쓴 작가 애너벨 스트리츠의 치유의 걷기입니다. 왜 숲을 걸으면 암세포가 힘을 잃고 왜 바닷가를 걸으면 인지력이 올라가는지 최신 과학과 환경심리학, 신경건축학이 밝혀낸 걷기와 공간의 비밀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책입니다. 기분이 조금 가라앉을 때 가볍게 산책만 하고 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잖아요. 걷는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이 낮아지고 빠르게 걸으면 암과 심장병, 치매 위험까지 줄어든다고 하죠. 이렇게 걷기가 몸과 마음에 좋다는 건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책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같은 걸음이라도 어디를 걷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뇌의 반응도, 호흡도, 심박도, 감정 상태까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장소가 다르면 치유의 방식도 달라지는 셈입니다. 숲길에서는 피톤치드가 NK세포를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바닷가에서는 맨발 걷기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도시 속 산책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을 걸을 때 뇌는 불필요한 경계심을 내려놓고 생각을 정리하며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치유의 걷기는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과학적 사실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부터 걸어보라는 제안인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걷는 자리, 발이 닿는 공간이 곧 치유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유의 걷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경관을 이해하는 열쇠는 감수성뿐이다. 나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달라진 기분을 느꼈다. 어떤 길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어떤 길은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장소는 감정을 격하게 부추기고 어떤 장소는 가슴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걷는 곳이 기분에 영향을 미치며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관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 말을 건넨다. 우리의 기분과 생각을 반영하고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심지어 우리 내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새로운 통찰을 유도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를 푸는 참신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기도 한다. 어떤 경관이 우리의 감정을 비추어 보여주는 듯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회피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경관은 또한 우리가 평소 억누르거나 기꺼이 드러내지 않는 자아의 일면과
마주하게 한다. 마음 깊이 갈망하는 것들, 즉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본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다. 최근 약 10년 동안 소수의 환경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은 여러 기술을 활용하여 장소가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그리고 물리적 위치가 인간을 제약하고 유도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알아냈다. 내셔널 트러스트와 서리대학교가 발표한 선구적인 논문은 경관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세 가지 뇌 영역을 밝혔다. 좌측 편도체와 내측 전전두엽 피질, 그리고 해막엽 장소 영역이다. 연구를 이끈 베르트람 오피츠 교수에 따르면 뇌는 의미 있는 장소와 일상적 장소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의미 있는 장소는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며 이는 우리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움직이는 방식이나 걷는 방향, 심지어 걷는 시기가 달라지면 우리 몸은 생화학적으로 미세하게 변화한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곳의 경관도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식물이 생성하는 화합물 피톤치드나 물 근처에서 흔히 발견되는 음이온 때문일 수 있다. 산들바람에 실린 향기가 불러일으키는 기억, 끝없는 바다나 아름다운 건축물을 바라보며 느끼는 경이로움, 운하 견인로를 걸을 때 느껴지는 묘한 동행감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특정 장소에 있을 때 인체가 그 장소에 대한 반응으로 활성화시키는 분자들이 원인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경관 자체가 우리의 움직임 방식을 미세하게 바꾸고 그로 인해 체내를 순환하는 생화학 물질이 변화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신경과학자 세라 맥케이 박사에 따르면 우리 몸과 몸을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상호작용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이는 심지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 정신건강과 기억력 및 인지력을 향상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결과는 정신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복합적인 작용에서 나온다. 우리가 걸을 때 몸과 뇌는 호르몬, 신경 전달물질, 단백질, 대사산물, 펩타이드, 지질, 산 등으로 이루어진 생화학물질의 연쇄 반응을 촉발하며 이는 우리의 웰빙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분자들은 생명력을 놀라울 만큼 향상하므로 과학자들은 이를 희망 분자라 부른다. 이처럼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생화학적 변화는 단순히 산소 및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이들 생화학 물질은 또한 격렬한 움직임에 동반되는 잠재적 근육피로와 통증,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절묘하게 완화한다. 이러한 진화적 적응을 바탕으로 인간은 수렵 채지변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생화학 물질은 통증을 완화하는 엔도카나비노이드일 것이다. 이 물질은 일단 혈류로 방출되면 혈의 뇌장벽을 원활히 통과하고 뇌에 도달해 불안을 완화하며 가벼운 진정 효과와 행복감을 유도한다. 실제로 엔도카나비노이드는 이보다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한다.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뇌 가소성을 증가시킨다. 최근 몇 년 사이 과학자들은 운동으로 생성되는 엑서카인 중 희망 분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더 많이 밝혀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도파민, 쾌락, 보상, 동기부여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로 운동할 때 분비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파민은 또한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활동을 조절해 우리가 덜 불안해지도록 만든다. 세로토닌, 우리를 명랑하고 활기차고 민첩하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로 운동하는 설치류와 인간의 혈장에서 수치가 급증한다. 과학자들은 강도가 낮지만 집중적인 움직임이 세로토닌 분비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운동으로 수치가 증가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관리하며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정 범위 내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는 내면의 혼란을 더욱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 젖산염. 한때는 근육통을 유발하는 노폐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을 예방하는 잠재적 물질로 간주된다.
젖사념은 또한 불안을 줄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고 추정된다. 더 나아가 젖사념은 히스톤 랄티라라는 반응을 유도하며 이 반응은 감염이나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억제하는 데 관여한다고 여겨진다. 혈소판 제4인자. 운동 후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미세한 혈액세포가 방출하는 단백질이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혈소판 제4인자는 노화된 뇌를 회복시키고 젊은 뇌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사울 비에다 박사는 혈소판 제4인자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혈소판 제4인자는 염증이 적고 신경 가소성이 높으며 인지력이 뛰어난 뇌로 이끈다. 키뉴레닌. 대사산물이자 신경 독성을 지닌 키뉴레닌은 우울하고 노쇠한 사람, 뼈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부러진 사람의 몸에서 높은 수치로 발견되었다. 생물학자들은 염증이 키뉴레닌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자극하고 키뉴레닌은 다른 해로운 분자의 형성을 촉발한다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움직이는 동안에는 키뉴레닌이 인체에 이로운 키뉴레닉산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키뉴레닉산은 기분을 북돋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아이리신. 아이리신은 운동 중, 운동 후에 골격근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 물질은 인지력 개선, 심장 건강 및 신진대사 향상, 체중 감소, 우울증 증상의 완화와 연관성이 있다. 최근에는 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된 독성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 BDNF는 뇌를 위한 기적의 성장 촉진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물질은 뇌 안에서 신경섬유가 자라도록 돕는 과정, 다른 말로 신경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빠른 걷기 운동은 BDNF 생성을 촉진하며 이는 인지력 향상뿐만 아니라 우울 및 불안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현재 연구 중인 다른 희망 분자에는 카테신 B, 옥시토신, 오스테오칼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섬유화 세포 성장 인자 등이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보고서에서 심박수를 높이는 산책이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양극성 장애 등 수많은 정신 장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와 동시에 자존감과 자기 확신, 회복 탄력성과 자부심, 유능감과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신의학 및 임상연구 교수인 머리 스타인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 운동은 인간을 괴롭히는 거의 모든 증상에 처방되어야 한다. 운동이 인간의 정신에 이토록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것이 과거에는 생존 메커니즘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위험에서 도망칠 때 뇌는 신체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했다. 쉽게 말해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피신처를 기억하며 나무에 올라갈지 방향을 바꿀지 돌을 집어들지 속도를 높일지 아니면 줄일지 재빨리 판단해야 했다. 효과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달리기 실력 못지않게 빠른 판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희망 분자는 또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위험을 견디고 생존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흥미롭게도 희망 분자로 가득한 상태는 인간이 현재 머무는 곳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준비시킬 수도 있다. 더욱 예민하게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소리를 명확하게 들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내면에 갇히는 대신 주위의 장엄한 경관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희망 분자는 생리적 이익도 제공하는데 인체는 위험에서 달아날 때 하나의 강력한 기계처럼 작동하며 뼈대와 간, 근육 및 지방 조직, 장, 다양한 뇌 영역이 자연스럽게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엑서카인은 이러한 기관 간 소통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2022년 한국의 연구진은 산림욕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독특한 점을 발견했다. 숲의 고도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그러한 극적인 효과가 숲 자체에서 나오는지 숲의 고도에서 나오는지 자문했다.
그러면서 숲의 고도는 숲의 치유 특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인정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연환경이 건강에 항상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후 같은 연구팀이 진행한 추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일관되게 미치는 것은 놀랍게도 산림욕이 아닌 숲 걷기였다. 치유의 걷기에서 얻은 영감을 계기로 여러분이 몸과 마음에 더욱 귀 기울이고 좋아하는 장소로 다시 돌아가 보며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롭고 낯선 경관을 찾아 나서기를 바란다. 노트. 다양한 경관을 탐험해보자. 스위스 연구진은 걷는 사람들의 감정적, 심리적 웰빙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장소를 걸을수록 사람들의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엑소카인이 고도, 기온, 공기질, 걷는 강도 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거나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새로움을 좋아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장소에 계속 마음이 끌리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심리학자들은 좋아하는 장소가 감정 조절과 자기 조절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밝혔다. 한 장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면 기억이 층층이 쌓이게 되고 그 기억들은 자신과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의 관계를 깊고 풍부하게 만든다. 환경 심리학자들은 자기만의 특별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해 자주 방문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추정한다. 맥도널 박사는 이러한 선호를 경관의 상호 적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특정 장소가 주는 회복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장소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깃든 경관이다. 소나무 숲에서 보낸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는 아이들은 성장한 뒤에도 소나무 숲을 기분 좋은 장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때로는 자신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관이 필요한 때도 있을 것이다. 다양하고 낯선 장소는 감정을 보다 폭넓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23년 스페인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경관의 다양성은 때때로 감정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낯선 장소와 더욱 깊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얼마나 오래 걸어야 할까? 한 연구에서는 20분만 걸어도 노년층의 우울감이 효과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연구 보고서의 저자는 오래 걸을수록 좋다고 설명했다. 몇몇 연구는 우리가 걷는 방식이 경관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물가에서는 비교적 천천히 걷는 경향이 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자신의 보폭과 걷는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자. 걸음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가? 아니면 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가?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매주 약 2시간만 자연 속에서 보내도 녹색 공간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때 2시간을 한 번에 걷든 1시간씩 2번에 나눠서 걷든 상관없다. 어쨌든 녹색 공간으로 가는 시간을 꼭 마련하자. 자연 산책은 부정적인 생각의 반출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편 도시 산책은 우리에게 더 많은 활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혈압은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 추위, 고도, 소음, 대기오염 물질은 모두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인체가 장소와 공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걸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마이크로바이옴 또한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하는 세균 덕분이다. 흙과 물, 나무를 비롯한 식물은 인체에 이로운 세균을 생성하고 이는 체내 미생물군의 다양성을 높이며 미생물군 다양성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 깊게 호흡하고 나무 껍질을 쓰다듬고 흙과 이끼와 바닷물을 만져보자. 앞서 소개한 엔도카나비노이드는 고지대로 올라가거나 노래를 부르면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들처럼 산을 오르며 노래해보자.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를 통해 영양소를 흡수한다고 생각한다.
2024년 2명의 호주 연구자는 자연에서 생성된 공기 중 생리 활성 분자들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공기 영양소라는 용어를 고안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숲. 고요한 숲에서 펼쳐지는 화학 수업. 일본에서는 20여 년 동안 산림욕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산림의학은 생태학과 생물학, 기능의학이 융합된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대학에 자리 잡았다. 일본 연구진은 숲이 건강에 미치는 주목할 만한 효과를 최초로 확인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암 특성을 지닌 자연 살해세포, NK세포의 증가, 혈압, 심박수, 체내 순환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 부교감신경 활성화 및 교감신경 비활성화, 면역력 향상, 우울, 분노, 혼동, 불안, 피로의 저하, 활력과 에너지의 폭발적 증가. 최근 50대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숲을 4시간 걷는 것이 도시를 걷는 것보다 세로토닌 수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진은 산림욕이 우울증 예방에 잠재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숲이 이처럼 강력한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 장소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 살해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고 암세포를 탐지해 억제한다. 산림욕 전문가인 리칭 박사에 따르면 숲의 효능에는 깨끗한 공기, 평온함, 기분 좋은 향기, 매력적인 풍경 등도 한몫하지만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그는 피톤치드가 인체 내에서 항암 NK세포를 증가시키고 혈중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의 농도를 낮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피톤치드는 심혈관 기능, 혈류 역학 지표, 신경 내분비 지표, 대사 지표, 면역 및 염증 지표, 항산화 지표, 전기 생리학 지표를 개선한다. 또한 신체적 상태뿐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태도 및 기분 등 심리적 상태를 큰 폭으로 회복시키며 불안과 우울을 완화한다. 리칭 박사와 연구진의 노력 덕분에 동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수십 개의 숲 기반 건강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일본은 숲치유 인증 제도를 독자적으로 갖추었고 한국은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 제도가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숲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기도 한다. 가까운 숲으로 곧장 달려가기 전에 산림욕에 관해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자. 산림욕이 큰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모든 숲과 나무가 우리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흥미로운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우 오래된 숲과 나무만이 인간을 심리적, 생리적으로 깊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수년 전 3명의 연구자는 모든 숲이 산림욕의 효과를 동등하게 나타내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래서 남녀 5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헬싱키 외곽에 자리한 4가지 유형의 숲, 즉 어린 숲과 오래된 숲, 여가용으로 조성된 숲과 성숙한 벌목형 숲을 산책하게 했다. 실험이 끝난 뒤 모든 피실험자는 산책한 숲의 유형과 무관하게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기분이 개선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산림욕의 효과는 오래된 숲과 성숙한 숲을 산책한 뒤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숲이 인간의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산림 관리자들에게 숲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덴마크의 실험용 숲인 옥토비아에서는 가장 편안한 유형의 숲을 탐색하는 실험이 진행된 후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모든 피실험자는 오래된 소나무의 크기와 외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간단히 말해 크고 오래된 나무가 인간을 위로하고 진정시킨다. 오래된 숲에서 개선되는 것은 인간의 기분만이 아니다. 2023년 스페인 연구자들은 섬유 근육통 환자 30명을 2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한 집단은 성숙한 숲에서 다른 집단은 어린 숲에서 매일 걷게 했다. 오래된 나무 사이를 산책한 집단은 통증 및 불면증의 개선과 건강 향상을 보고했다.
그런데 연구진의 예상과 다르게 어린 숲에서 산책한 집단에서는 그러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래된 나무의 어떤 측면이 이처럼 인체에 유익한 반응을 일으킬까? 피톤치드가 강력한 효능을 지닌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 핵심은 성숙한 나무가 어린 나무보다 훨씬 다양한 피톤치드를 더 많이 함유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성숙한 나무가 온갖 피톤치드를 방출하는 숲을 산책하는 동안 필연적으로 숲의 치유력에 온전히 노출된다. 피톤치드 중 하나로 침엽수를 비롯한 여러 식물에서 발견되는 모노테르펜은 특히 강력한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탈리아에서는 다양한 숲에서 피실험자 500명을 모노테르펜에 노출시키는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피실험자의 불안 수준은 공기 중 모노테르펜 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결과가 나왔다. 즉, 피실험자들은 모노테르펜이 풍부할수록 더욱 편안함을 느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숲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된 공간은 분노를 느끼는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싶지 않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고 싶을 때 또는 오롯이 혼자이고 싶을 때 숲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공간이 된다. 수많은 연구에서는 숲내음, 이를테면 흙이나 나무, 솔잎이 풍기는 냄새가 강력한 진정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숲을 걸을 때는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자. 또는 숲향기가 나는 좋은 오일을 구입하고 매일 밤 디퓨저에 몇 방울을 떨어뜨려 보자. 피톤치드의 농도는 시간대 또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이른 아침과 여름철의 이른 오후에 최고조에 달한다. 공기 중 피톤치드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기상 조건, 고도, 계절, 햇빛 노출, 나무의 종류 등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피톤치드가 가장 풍부한 숲은 침엽수와 화렵수가 혼합된 형태다. 해안, 바다, 모래톱, 자갈 해변의 놀라운 과학. 연구자들은 해변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해안의 공기를 들어마시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해안 공기는 아이오딘, 마그네슘, 칼슘, 포타슘이 풍부한 미세 바닷물 방울을 함유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무기질을 흡입하면 호흡기 점막이 진정되고 천식 증상이 누그러지며 면역계가 자극되어 노폐물 제거를 촉진한다고 추정한다. 실제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바닷가 공기를 접한 뒤 기침이 줄고 폐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연구자들은 해안 지역의 코로나 입원율이 내륙 지역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의료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바다 공기가 완화했음을 시사한다. 2023년 발표된 15개국 대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내륙에 사는 사람보다 건강 상태가 더 나은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해변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해안을 방문하는 활동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해당 연구는 해안 방문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해양 과학자 마이클 무어는 바다 공기에 함유된 다양한 화학 성분이 심혈관 질환, 우울증, 신경 변성, 치매뿐 아니라 여러 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염증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바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실 때는 수평선을 바라보자. 바다가 나타내는 정신적 치유 효과의 일부분은 바다의 광대한 크기에서 나온다고 추정된다. 호수가 많은 미시간주의 연구자들은 기분 장애로 입원한 환자의 병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기분 장애를 겪는 환자가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이 대형 호수 인근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들은 오직 대규모 수영만이 기분 장애에 실제 치유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해안 산책의 신비로운 효과에는 또 다른 잠재 요인이 있다. 바로 맨발 걷기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신발과 양말을 벗은 상태에서는 발과 뇌 사이의 연결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인지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놀랍게도 2016년 한 연구에서는 맨발로 달린 사람이 신발을 신고 달린 사람보다 달리기 후 기억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특히 카지노 칩이 깔린 표면을 달리는 경우 더욱 두드러졌다.
카지노 칩은 해변 자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낯설고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 맨발로 움직이는 행동은 기억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보였다. 8년 뒤 한국의 연구진은 12주 동안 매일 50분씩 피실험자를 걷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EEG를 통해 피실험자의 뇌파를 측정했다. EEG는 규칙적 파동 형태로 나타나는 뇌파를 측정하는 검사로 이 네 가지 뇌파는 제각각 깊은 집중 상태에서 차분하게 이완된 상태까지 특정한 정신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 맨발로 걸은 피실험자는 신발을 신고 걸은 피실험자와 비교하면 EEG 측정 결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네 가지 뇌파가 모두 증가했다. 맨발 걷기는 이완감을 증진할 뿐 아니라 집중력, 주의력, 기억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맨발 걷기가 발가락을 자극함으로써 장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뇌 혈류를 증가시키며 인지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한다고 설명했다. 발과 뇌 사이의 연결은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하지만 안전한 맨발 걷기는 인체의 균형, 걸음걸이, 근육과 더불어 뇌와 기분에 이로울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맨발로 걸을 때는 그라운딩, 어싱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라운딩, 어싱이 인체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지표면에 닿으면 자유전자가 체내로 흡수되어 염증 부위로 이동해 일종의 치유를 유도한다고 믿는다. 이는 인체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라운딩은 발 아래에서 오는 에너지와 주파수를 흡수한다는 것이다. 발가락 힘 저하와 노년기 낙상 위험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 정형외과 족부족관절 학회에 따르면 모래 위 맨발 걷기는 발과 발가락 근육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와 동시에 발을 단련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신발을 벗자. 가능하다면 축축한 지면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어싱 신발을 선택해도 좋다. 이 신발은 밑창에 구리 버튼이 있어 지면에서 몸으로 전자를 전달한다. 해변에서 맨발로 얼마나 걸어야 그라운딩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지 궁금한가?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언덕. 눈에는 휴식을, 몸에는 건강을, 마음에는 안정을.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스트래터는 인간이 곡선을 선호하는 경향에 관해 궁리했다. 그리고 인간의 눈은 본능적으로 곡선에 더 끌린다는 가설을 제시했는데 곡선은 부드럽고 끊김이 없어서 힘들이지 않고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트래턴의 견해에 따르면 날카롭게 각진 선은 우리 눈의 불편함과 단절된 움직임을 유발하며 뇌의 정보 처리를 어렵게 한다. 인간은 날카롭게 각진 선보다 곡선에 포함된 정보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이후 진행된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각진선보다 곡선을 다룰 때 인지적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간의 눈은 곡선에 더 오래 머문다. 인간은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와 편안함, 즐거움을 연관짓는다. 곡선은 인간을 진정시킨다. 실제로 최근 신경과학자들은 곡선형 윤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확한 뇌 부위를 밝혀냈다. 이러한 측면에서 캐서린 메이가 번아웃에 관한 자신의 베스트셀러 회고로 인챈트먼트에서 언덕을 오르는 일만큼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없다고 쓴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런데 언덕을 오를 때 마음이 안정되는 이유가 오직 언덕의 매력적인 굴곡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은 활기차게 걸을 때 마법과 같은 희망 분자를 더 많이 생성한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중간 강도일 때 신체 회복 효과가 크고 걷기는 속도가 빠를 때 기분 전환 효과가 크다. 속도를 높였다가 낮추는 운동, 일종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몸에 좋은 생화학 물질이 쏟아져 나오도록 촉진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며 그와 동시에 신체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한다. 멕시코 연구진이 밝혔듯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짧고 매우 강도 높은 구간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운동 형태는 우리가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오르내리는 동안 실현된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언덕을 오르는 동안 반추사고가 멈추게 되는 이유는 작업 기억의 제한된 용량 때문이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지나치게 많은 감정을 처리하느라 작업 기억이 과부하 상태가 된다. 그런데 힘을 써서 숨을 몰아쉬며 걸을 때는 작업 기억이 오로지 언덕을 오르는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단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이 반추사고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뒤 결과적으로 반추사고에 할당하는 자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효과를 얻는 데는 단 40분간의 걷기 운동이면 충분했으며 이는 산을 오르기에는 부족하지만 언덕을 오르기에는 적당한 시간이다. 온 힘을 다해 언덕 정상에 도달하면 웰빙에 한층 더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정상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전경을 내려다볼 때 우리 눈은 아주 편안한 정경 시야로 전환된다. 이는 가능하나 멀리 내다보는 시야로 장시간 화면을 응시하느라 지친 우리 눈에 무척 유익하다. 신경과학자이자 안과의사인 앤드루 휴버만에 따르면 우리 눈은 컴퓨터나 스크린, 휴대전화 등 가까운 물체에 오랜 시간 초점을 맞추면 초점 조절에 관여하는 눈의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근시가 악화된다. 휴버먼은 매일 멀리 떨어진 지점을 바라보는 것, 약 90cm 밖에 무한히 먼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무한히 먼 지점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직접 걸어서 오른 언덕 꼭대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직접 걸어서 언덕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럴까? 격렬한 운동은 우리 몸과 뇌뿐만 아니라 눈에도 이롭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녹내장 발병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보고서에서는 운동이 망막의 신경보호 효과를 일으킨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모든 결과가 말해주듯 언덕 걷기는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눈 피로를 해소하는 데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인간의 시각체계는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 놓이며 주위 공간을 놀라울 정도로 또렷이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 감각은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축 공간을 탐구하던 심리학자들은 주위 공간과 인간의 생각, 감정, 도덕적 판단 사이에서 흥미로운 연관성을 발견했다. 심리학자들은 연구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넓은 공간감은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낸다. 이처럼 긍정적 감정이 주입되면 인간의 사고 형태가 변화한다. 심리학자들은 넓고 넉넉한 공간이 피실험자의 이해심과 공감 능력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반대로 좁고 갑갑한 공간은 피실험자의 고립감과 비판적 태도를 강화했다. 우리는 넓고 여유로운 공간에 있을 때 더 개방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공간은 어쩌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인지도 모른다. 언덕은 산과 달리 어디에나 있다. 언덕의 높이와 경사도는 산보다 덜 위험하다. 언덕을 오를 때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다.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괜찮다. 언덕은 진정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도시 산책. 걷기 좋은 도시가 선사하는 생생한 활력. 요즘 도시를 걷기 힘든 장소라고 비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너무 시끄럽고 붐비고 오염되었고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나 역시 대기오염이 심하고 소음이 가득한 복잡한 거리에서 인파를 비집으며 다니는 일이 폐 건강이나 정서적 안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나는 도시 산책을 좋아한다. 낯선 이들과의 뜻밖의 만남을 좋아한다. 도시가 드러내는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사랑한다. 새벽의 도시는 밤의 도시와 전혀 다르고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의 도시는 한여름의 도시와 전혀 다르다. 그리고 내게 불쑥 찾아오는 놀라움의 순간들을 사랑한다. 도시의 뒷골목과 샛길, 한적한 술집과 작은 식당, 구석진 시장과 숨겨진 건축물,
콘크리트 틈새에서 피어나는 잡초와 마주치는 순간들 말이다. 이들이 우리의 지치고 혼란한 마음을 항상 달래주지는 못하겠지만 좋은 도시란 인간의 감각을 일깨우며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루하거나 불안할 때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면 도시로 향한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상태인지조차 신경 쓰지 않게 될 만큼 완전히 몰입하고 싶을 때면 도시로 향한다. 홀로 걷고 싶지만 외롭지 않고 싶을 때면 도시로 향한다. 도시야말로 인간이 공유하는 창의성과 독창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소수의 연구자는 오직 자연만이 지친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통념에 의문을 던졌다. 인간은 수백 년간 공동체와 건물, 시장 속에서 살아왔는데 왜 도시에서 회복력을 발휘한다고 여겨지는 공간은 도시공원뿐일까? 2017년 스페인 연구진은 인공환경에서 걷기의 효과를 조사했다. 이들은 특히 광장의 영향이 궁금했고 실험을 위해 광장 두 곳을 선정했다. 첫 번째 광장은 녹지가 풍부하고 두 번째 광장은 녹지가 거의 없지만 술집과 상점, 교회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피로와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피실험자 46명을 대상으로 두 광장을 30분간 걷게 하고 걷기 전후와 도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두 집단 모두 집중력 향상, 행복감 증가, 긴장, 불안, 분노, 피로 감소를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녹지가 많은 광장을 걸은 집단보다 인공물이 많은 광장을 걸은 집단이 활력은 더 높았고 스트레스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치유의 걷기 읽어드렸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한 걸음만 내딛어도 그 길이 이미 여러분을 치유의 방향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